예,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풀뿌리를 이루고 있는 사업자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경제 학문의 대상에서도 상당히 이 분야가 경시되어 왔었기 때문에 결국 정책에 대한 혜택도 보지 못했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수치와 현실과의 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정확한 경제정책이라든지 올바른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은 분석을 해보면은 한편으로 소상공인은 근로자고 동시에 또한 사업자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에서 전체 사업자의 수로 하면은 약 한 8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이고요. 또 그 종사자 수로 하면 36%에서 37%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이 없었다라고 해서 항상 정부의 정책은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고 하지만은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에 출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은 또 여기에 되면은 사실상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소상공인의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급격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고, 한순 경제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서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상공인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작다라고 하는 관점,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항상 어린 아이들과 같이 보호해야 되고, 이렇게 그 자체가 무조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됐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고 또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틀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업이 대부분 다 중소기업에 출발해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가는 방식으로 했지 오히려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다리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기존에서 보호하고 단순히 지원하는 방향에서 이제는 육성을 하고 성장시키고 또 때로는 경쟁을 시켜서 어느 정도 시장 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소상공인 기본법의 필요성 중에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합니다. 예, 지금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관심이다라고 하는 게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법 속에서 또는 안 그러면은 중소기업 정책 속에서 묻혀 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하나의 하나의 묶음 속에서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은 자동적으로 경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제 우리가 한번 현실을 보면은 중소기업의 정책 방향하고 소상공인의 정책 방향은 상당히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정책 속에 소상공인을 묶다가 보니까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독특한 경쟁체제라든지 또는 안 그러면은 그것이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라든지 사회 문제와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상공인 정책, 중소기업 정책과는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독립을 시켜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들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떼어내면은 기본법의 중요한 역할이 해당 분야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을 만들고 정부가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본법이 만들어집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은 이 소상공인 기본법은 그 위에 파생적인 여러 가지 법률이 또 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이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이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이 세 개의 법률이 있는데, 실제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인 여러 가지 지원의 방안 또는 육성의 방안이다라는 그 세 개의 법률 외에 소상공인이 이제 폐업을 했을 때 생계와 관련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복지라든지, 또는 아니면 소상공인이 다른 법률과는 근로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적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상기본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소상공인에 필요한 개별적인 법률이 지속적으로 수요에 따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상공인 기본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봅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야 비로소 이제 소상공인에 적합한 정책이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보장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본 이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 이념 조항은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정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 방향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및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주적 역량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경제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기본 이념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은 소상공인 관련 법률 간의 위계를 정함에 있어 기본법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의 보호, 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정책 관련 계획은 장기계획으로서 기본계획, 이를 구체화하는 단기계획으로서 시행계획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 시행 조항은 소상공인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연차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계획의 추진 실적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적 방안이 중요합니다. 넷째, 소상공인 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위원회는 소상공인 정책의 추진체계로서 주로 계획의 수립 시행과 주요 정책에 대한 종합 조정 및 심의 의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국무총리, 중소벤처기업부 중에 어디에 둘 것인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사회 경제적 중요성과 국내 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 소상공인의 보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법은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주요 내용을 규정합니다. 소상공인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기본법에서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기본법과 유관 법률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여섯 번째, 소상공인의 협력 및 조직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은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며 전국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의 조직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집단화 및 협동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이들을 위한 보호, 지원 및 육성 시책을 실시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 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기본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8번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날 행정 기능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국가가 모든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특수법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을 실질적이고 연속적이며 현장 밀착형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수법인으로 그 설립 근거는 소상공인 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9번째, 소상공인 연합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여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단체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분야별, 지역별 소상공인의 현안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기본법의 설립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의 권익 대변에 더욱 힘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단체가 소상공인 연합회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소상공인 연합회의 설립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하는 법률입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정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분야별 법률의 제정에 있어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